은근고수 리영탐.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혁신가가 되었을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AT&T 벨 랩이라는 그 뉴욕에 있는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제 그 트랜지스터, 그 전에는 이제 진공관이 쓰여가지고 그 AT&T 그 벨 그레엄이 벨이 이제 창업한 그 전화 회사에서 이제 전국적인 장거리 전화를 이제 쭉 이렇게 망을 건설해 나가는데 이 진공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진공관이 신호를 증폭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뜨거워지고 수명이 짧고 이제 막 한계가 생기면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이제 그 증폭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했어요. AT&T 벨랩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실리콘밸리지만 그 당시는 유럽이 지금의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산업들이 모여 있는 데였죠. 그래서 유럽의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록펠러나 뭐 카네기 같은 그런 JP 모건 같은 그 기업가들도 있었지만은 그 AT&T 벨 같은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라고 이제 그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전기를 가지고 뉴욕의 그 최초로 전기를 밝힌 교류 전기를 밝힌 그런 웨스팅하우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아주 혁신적인 회사가 있었고 그 뉴저지 맨로 파크에는 이제 에디슨의 연구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디슨의 연구소에는 이제 JP 모건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커런트 월 그래서 이게 직류 교류를 가지고 서로 니콜라 테슬라하고 이제 에디슨이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에디슨이 거기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에디슨은 여러 가지 발명을 하고 뛰어난 업적도 많이 남겼지만 거기서 좀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 이제 JP 모건 등 그 은행가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몇 개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제너럴 일렉트릭 그 전기 회사로 되게 유명하고 나중에 이제 잭 웰치라는 경영자로도 되게 유명한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GE가 한때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중성자탄 잭이라는 그런 그 엄청나게 그 무지막지한 그 잭 웰치가 이제 경영자로서 뛰어나게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는데 이제 엄청난 그 중성자탄 잭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된 거는 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세게 했죠. 그래서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전기 회사였는데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금융이나 이런 쪽에도 뭐 진출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쇠락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 실리콘밸리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벨 연구소에서 이 존 바든, 윌리엄 쇼클리, 그 다음에 월터 브라텐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AT&T 벨랩에서 이제 그 1948년도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다 거의 많은 걸 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와서 딱 멋있게 사진 찍으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도한 것처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총책임자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은 후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로 그전엔 실리콘밸리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금의 실리콘밸리 그 스탠포드 대학 근처로 이제 가서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또 리크루팅 하고 고용해가지고 그 쇼클리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뛰어나게 일하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 옆에서 또
그 당시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산학 관계 이런 거, 산학 간의 협동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이제 근처에서 연구소를 만들어라 했고, 어머니가 계시던 그 복숭아밭에 있는 창고를 뭐 사용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하면 이제 다 차고 창고 이런 데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의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서 이렇게 이 산업이 실리콘밸리, 오늘날 실리콘밸리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런 실리콘밸리로,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 그래서 이제 그 이 트레이토로스 8이라고 이제 반역자, 배반자 8명 이런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가든 무어, 이 사람은 이제 무어의 법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코파운더 체어맨 오브 인텔 코퍼레이션이죠. 근데 요즘에 또 인텔이 좀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대단한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 굉장히 뛰어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쇼클리 괴팍한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쇼클리가 그 쇼클리 반도체에서 이제 일하던 뛰어난 그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과학자들이었는데, 호텔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비트레이얼, 배반자들이죠. 그래서 떠난 거죠. 쇼클리가 배반자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명이 이제 쇼클리 반도체를 떠나서 페어차일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스토리가 오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티브 잡스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 페어차일드의 이제 그 투자하게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 개념 같은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뉴욕에 이제 월가에서 일하던 이 아서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여기 보면 애플에 투자했다고 이제 나오죠. 인텔에 투자했다고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페어차일드의 이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터스 8 또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쇼클리 반도체를 떠났을 때 이 아서록이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place to go, find place to go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셔먼 페어차일드를 이제 확신시켜 가지고 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를 만들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다리를 놓은 거죠. 이제 이 셔먼 페어차일드라는 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투자자고 비즈니스맨이고 인베스터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중매를 쓴 거죠. 이 배반자 8명을. 그래가지고 페어차일드를 만들게 해서 이제 페어차일드가 이제 성공적이겠는데,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인텔을 또 설립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나와서. 그때 이제 아서록이 월가의 자본을 끌고 와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투자자의 길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증권 분석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투자자로, 전설적인 투자자의 반열에 계기로 해서 오르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인텔에 투자를 하고 이제 애플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마큘러라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냐면은 마케팅 매니저였죠. 인텔과 페어차일드하고 인텔에. 그래서 스탁 옵션으로 밀리언을 만들었다는, 그 당시 밀리언이 엄청나게 큰 거죠. 뭐 지금에 하면 몇백억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영화를 보면 두두두둑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스티브 잡스 차고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크 마큘라라는 사람이 초기 투자자가 됩니다. 엔젤 인베스터가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회사로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인텔하고 페어차일드를 연결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스티브 워즌 역이죠. 아직도 이제 재밌게 살아가는 굉장히 순진한 엔지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 마클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아서록이 이제 애플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사회 의장까지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근데 왜 이 사람이 또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요건 좀 다른 건데 한번 볼까요?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빌 게이츠 얘기인데 이게 맥켄토시 소프트웨어 데이팅 게임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그 행사예요. 그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 컴퓨터 할 때 이제 만든 거죠. 이 사회를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퍼블리싱 코퍼레이션의 CEO라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로터스 1, 2, 3라는 옛날에 그 지금으로 말하는 엑셀 같은 거의 원조인데 이것도 다 이제 이 사람이 다 베껴갔죠. 이 사람 누군지 금방 알 거예요. 이 사람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1, 2, 3죠. 로터스 1, 2, 3 되게 유명하죠. My name is Bill Gates. I'm chairman of Microsoft. 그러죠. And during 1984, Microsoft expects to get half of its revenues from Macintosh software.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시 들어볼까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My name is Bill Gates. I'm chairman of Microsoft. And during 1984, Microsoft expects to get half of its revenues from Macintosh software. 1984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매출의 절반은 애플 컴퓨터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최초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빌 게이츠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하청업체였어요. 어떻게 보면 합청업체라고 하기보다는 협력업체. 그래서 이제 여기도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스티브 워즈니악한테 이제 그 베이직의 어떤 특별한 부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해놓은 베이직을 개발해 달라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막 열받아 하다가 이제 빌 게이츠한테 맡긴 거죠.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폴 앨런하고 같이 이제 그 시애틀에서 그 레이크사이드 그 하이스쿨 거기 다녔거든요. 그래서 레이크사이드 그 컴퓨팅 코딩 클럽이라는 데서 같이 막 그걸 조직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코딩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아마 코딩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맡긴 거죠. 그리고 흐뭇해하죠. 그 스티브 잡스가 야 저놈 참 똑똑한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적인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만나서 대담을 하죠. 서로 사이좋게. 그전엔 굉장히 앙숙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마클러의 역할로 아서록이 이제 그 애플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사회 의장까지 되는데 이제 이제 요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건데 뭐냐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그 펩시의 콜라의 사장인 존 스컬리한테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팔겠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딱 해서 도발적으로 해서 이제 존 스컬리를 이제 애플의 CEO로 데리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폴리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제록스라든지 IBM처럼 이렇게 모노폴리를 갖게 되면은 제품 잘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프로덕트 퍼슨이라 그러죠. IBM or Xerox. 그러니까 좀 더 들어보죠. IBM and Xerox. If you were a product person at IBM or Xerox, so you make a better copy or a better computer. So what? 그래서 더 좋은 그 물건을 만들면 그래서 어쩌라고 뭐 독점적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Monopoly market share. The company's not any more successful. So the people that can make the company more successful are sales and marketing people.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를 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제 회사를 더 석세스풀하게 만드는 거 발전시키는 사람은 세일즈 앤 마케팅 퍼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좋지 않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존 스컬리는 이제 그 펩시의 사장이었고 프레지던트 CEO였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프레지던트였고 애플에 조인을 하게 되죠. 이제 스티브의 권유로 83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애플에 왔는데 이렇게 세일즈 앤 마케팅만 강조하고 또는 그 이익만 강조하다 보니까 애플의 정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야, 이 회사가 우리도 애플도 독점적인데 IBM이나 제록스를 봤더니 뭐 독점적인 회사는 뭐 프로덕트 가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마케팅 세일즈가 중요해. 그래서 난 존 스컬리 같은 CEO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존 스컬리가 와가지고 막 그 어떤 이익 위주로 잘 팔리는 물건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애플의 원래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애플이 이제 거의 망할 지경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전에 이 사람이 CEO였고 그 애플의 이사회 의장은 이제 이 아서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계속 충돌을 하니까 야 이래가지고 회사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도 보면은 딱 해가지고 해고 통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당해가지고 이제 스티브 잡스를 이제 쫓아냅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이크 마킬러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디에 섰냐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1993년 얘기인데 그 마이크 마킬러 took John Scully's side in dispute with 잡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머킬러도 이 스컬리하고 아서록 쪽에 서가지고 이제 이 잡스를 쫓아내는데 이제 그 합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영화 스티브 잡스 영화에 보면 나중에 잡스가 딱 귀환했을 때 이 머큘러가 이제 막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리겠군 이런 뭔가 그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쇼클리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뉴욕에서 이제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연구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하다가 이제 너무 이게 자기 공도 다 갈아채고 막 가로채고 막 이렇게 성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화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쇼클리 반도체라는 거를 이제 그 스탠포드의 산학 협력 뭐 이런 단지 그런 개념이 이제 막 발달하고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사시는 이제 그쪽 팔로알토 가가지고 복숭아밭 창고를 개조해서 이제 쇼클리 반도체를 만들었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합류시켰는데 이 사람들 결국 마찰을 일으키다 나가서 8명의 배신자가 나가서 이제 페어차일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서록이 이제 그 사람을 셔먼 페어차일드에 소개시켜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되는데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텔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됐고 결국은 이제 이 존 스컬리하고 아서록은 이제 스티브 잡스를 쫓아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뭐냐면은 그 1997년 맥월드 엑스포라는 데에서 이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애플의 CEO였는데 이제 애플이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거의 파산 직전, 막 침몰해가는 배.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스텝이라는 새로운 이제 API 뭐 이런 걸 소개하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스티브 잡스를 딱 소개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딱 귀환을 합니다. 왕의 귀환이죠. 이제 아직은 정식적으로 이제 그 애플에 귀환한 게 아니라 이제 애플의 고문 정도로 하면서 이 당시에는 넥스트 컴퓨터라는 CEO였어요. 넥스트 컴퓨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제 막 얘기하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미션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귀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래 그 앞에 있던 그 애플의 CEO는 이 사람을 고문으로
이제 영입하고 넥스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망해가는 애플을 되살리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제 자기가 체험해낸 CEO를 겸하게 되면서 화려하게 이제 애플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쪽 애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요걸 좀 살펴봐야 돼. 이 넥스트 컴퓨터라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 컴퓨터에서 이제 잘린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이제 넥스트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넥스트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컴퓨터의 총합을 여기서 이제 미래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한 사람은 다 이제 이 기계를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객체 지향 언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 지금 그 맥 OS 쓰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iOS 다 여기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에서 여기 OS. 그래서 아까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여기로 다시 이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이제 애플에서 이 넥스트의 OS를 이제 사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넥스트의 OS가 결국은 지금의 애플의 이제 OS, 맥 OS, iOS의 모든 것의 이 기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객체 지향적인 언어, 객체 지향적인 OS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그런데 이제 이 넥스트 컴퓨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제록스를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걸 먼저 잠깐 볼까요? 캘리포니아 이제 제록스 연구소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뉴욕에 있는 제록스 본사에 가가지고 이런 다 노인네들 중역들한테 자기네들이 개발한 신제품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내놓은 게 뭐냐면 제록스에서 혁신적으로 만들어 이제 마우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는 키보드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이렇게 간신히 입력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마우스 개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 제록스 연구소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도 하나, 둘, 세 개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역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결국은 저 밑에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 체어맨한테까지 가죠. 야, 니들은 제록스란 이 거대한 회사가 이 쥐새끼라고 불리는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딱 그러면서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굉장히 직감했죠. 야, 이거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잡스가 이제 막 거기를 가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이제 그 제록스 연구소랑 딜을 쳤어요. 그래서 딜을 해가지고 애플의 주식을 막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제록스 연구소는 보안이 되게 중요하니까 극비리에서 개발하고 있던 거니까 가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딜을 해가지고 애플의 주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밀 유지 계약서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딱 갔는데 잡스가 거기서 이 마우스를 보고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윈도우에서 이렇게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그 당시에 뭐 도스 같은 거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막 텍스트 위주로 타이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록스 연구에서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 스티브 잡스가 막 이걸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바로 저거야. 우리가 저걸 바로 개발해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제록스 연구소에서 더 보여주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막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해요.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걸 보질 못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객체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OS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근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iOS나 macOS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개념을 또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그 GUI라는 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하고 마우스만 보고 스티브 잡스가 막 흥분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돼가지고 잡스가 이제 애플에서 쫓겨난 다음에 넥스트 컴퓨터에서 그걸 구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막 망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CEO가 그 당시 애플의 CEO가 이 사람 이름 잘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 가서 우리 좀 구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당신이 와서 고문 좀 해주고 OS 우리한테 팔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사실은 넥스트도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해고되고 잡스가 이제 화려하게 체어맨 앤 CEO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이게 역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면 두 사람이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잡스가 이제 빌 게이츠한테 야 우리 회사에 돈 좀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 대신 너 거기서 파워포인트하고 MS 워드 돌아가게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딜을 해가지고 지금 맥킨토시에서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뭐 그런 MS 워드 이런 거 잘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서 두 사람 이제 화해하고 굉장히 친해졌죠. 막 여기서 농담도 같이 막 하고 이제 networking, any kind of the wikis, those kind of things. 그래서 we've talked about the past couple, today.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레코드라는 그런 You all play. 그 Maybe the delivery mechanism. IT 하이테크 미디어 이제 를 CEO를 하시는 분이고 The big milestone is where 여기 있는 이 platform is the internet, and so you bring the richness and So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그 IT 쪽에 이제 저널리스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은퇴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스티브 잡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얽혀져 있고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깊은 거는 이제 다음에 더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